안녕하십니까, 오당입니다. 제가 24절기로 나눠서 60년의 순환을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하는데요. 그걸 또 이렇게 좀 더 넓게 나누면 60년을 10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면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그 한방에서 그 오은육기라는 거 뭐 그런 거 쓴다는 거 아시죠? 오은육기. 운은 5개고 뭐 기는 6개다. 뭐 그래서 뭐 굉장히 나름 또 복잡한 또 뭐 있어 보이는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60년을 이렇게 6기 그러면 6으로 나누면 하나가 10년이 되겠죠. 이걸로 설명했을 때 굉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6기의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절기에 관한 설명도 들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음미해 보시면은 이렇게 인생이란 저렇게 변해가는구나 하는 점을 좀 더 명료하게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기니까 6개겠죠, 그죠? 쓰는 말은 기입니다. 기운이란 뜻이죠. 자, 기본적으로 오늘 첫 번째, 6개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입춘이라고 이렇게 해서 바닥점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6기는요, 기상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세를 만들어내는 것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걸 저는 빛과 열과 습기라고, 물이죠. 빛과 열과 습의 3가지 요소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운세가 변한다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6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이 열입니다. 열. 빛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습도 아니고 열. 즉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요, 생각해 보시면 1년 중에 기온이 가장 낮을 때가 이 열 에너지가 가장 약할 때죠. 기온이 가장 낮다는 건요, 이렇게 부는 바람이 차갑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땅의 온도가 가장 차가울 때, 즉 땅이 가장 식었을 때 그 온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온도가 가장 차갑게 식는 때는 언제냐면요, 해마다 1월 한 20일경에 대한이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대한. 여기서 보름 지나서 2월 4일쯤 되면 이제 입춘이 되죠. 봄이 시작되는데 대한이 땅이 가장 온도가 차갑습니다. 우리말에는 대한추위가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요, 보통 대한보다는 소환때, 즉 1월 한 5일경이 더 추울 때가 많아요. 이 북풍이 그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땅의 온도는요, 대한 때가 가장 차갑습니다. 그것이 땅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우리 온도계는요, 여러분들 그 온도계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백엽상이라고 있죠. 하얀 상자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온도계를 집어넣고 있죠. 백엽상, 하얗게 만든 박스죠. 요 안에 온도계를 넣어서 이렇게 바람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놨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결을 지게 해서 바람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람이 들어오면요, 온도는 금방 변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흔히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것은 땅의 온도 플러스, 즉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느끼는 진짜 온도죠. 체감 온도. 그래서 날씨 보실 때요, 항상 오늘 정말 더울까? 뭐 이렇게 보실 때 추울까? 할 때 보셔야 할 것은 그냥 온도가 아니고 체감 온도라고 요즘 나오죠. 체감 온도가 그날의 사실은 정말 우리가 느끼는 온도입니다.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의 진짜 온도죠. 그렇지만 평균 온도는 1년 중에서 이렇게 대한. 그래서 대한이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이게 24개로 나눴을 때요, 이렇게 여기 3분의 1을 합시다. 이렇게 보름 전에 여기가 대한이에요. 육기는 대한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1년으로 치면 2달이 되겠고요. 60년으로 치면은 10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대한부터 10년간, 그래서 1월 20일부터 대한, 3월 22일경에 춘분까지 1년으로 치면은 2달이 되고요. 이게 60년에다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10년이 됩니다. 춘분이 어디냐? 여기까지죠. 이렇게. 요 봄에 한 가운데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렇게 대한부터 10년이 됩니다. 이 기간을 갖다 뭘 하냐면 대한으로서 열 에너지가 다 식어버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열정, 즉 열이죠. 열정이라는 건 열이거든요. 열정이 완전히 식어버린 상태. 그래서 열정을 담는 컵이 있다 그러면 그 컵 속에 있는 열의 양이, 즉 마치 물이라 친다면 이것이 완전히 비워진 상태, 즉 빈컵. 열정이 가장 저점에 도달한 상태가 그 사람의 운세에 있어서 바로 대한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2022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운의 운세가 대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 좀 냉소적이죠. 뭘 해보려는 열정들이 지금 물론 상대적이지만 굉장히 식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치나 이런 것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지금 이제 그동안에 많이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 이제 열 에너지가, 즉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가 뭐 이런 중요 기업들, 그 기업들만 잘 지키고 지금 새롭게 뭐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열정이 지금 식어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좀 시니컬하다. 좀 냉소적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이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죠? 이렇게 대한부터 춘분까지 이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운에 이렇게 설명하면요, 요 대한부터 춘분까지가 그 10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갖다가 생기라 부릅니다. 생기 발랄하다가 아니고요, 죽었다가 이제 다시 기가 살아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활이죠. 또 새로 채워지는 거죠. 컵으로 친다면 요 10년 동안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이렇게 요 밑에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참 반도 안 되고, 그죠? 뭐 한 3분의 1이죠. 요 반의 3분의 1이죠. 가득 찬 게 6이라 친다면은 요 10년이 지나야지만 6분의 1이 들어찹니다.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운세가 대안에 이르면 저는 종교 생활을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뭐 교회 나가라 뭐 절에 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생활, 즉 뭐라면 좀 이렇게 욕심을 내고 뭘 가지려고 그러고 의욕적으로 산다기보다는 좀 지난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반성도 해보고, 또 이런 운이 되면 사람이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랬을 때 뭐 돈을 벌겠다고 무리하게 새로운 사업에 확장한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란 건 엄청난 에너지와 끊임없는 태클이 들어오잖아요. 뭐 내가 돈 벌도록 놔둡니까? 다른 경쟁자가 있죠. 그랬을 때 그 경쟁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해오던 것이 있다면 그냥 지키기만 할 뿐이지, 새롭게 확장하거나 뉴 아이템을 택하면은 당신 실패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때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생기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2022년부터 이제 2032년까지 제가 그래도 제 블로그에, 블로그 있죠? 2개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호당.tstory.com 뭐 이쪽에 이제 뭐 좀 더 이게 좀 자료 올리기가 편해서, 그런데 뭐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얼마 전에 제가 우리나라가 10년의 공정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글을 갖다가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기간 동안 사실 이제 새롭게 뭔가 창조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창조할 준비에 나서는 기간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가을, 늦가을, 초겨울 됐을 때 떨어지지 않는 낙엽들이 나무에 매달려 있죠. 낙엽이 떨어지지 않고 말라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로등 불빛이 있는 곳에서 그런 나무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 언제 떨어질까요? 하면은 봄이 돼서 새싹이 나오면은 새싹이 밀고 나오면서 작년 가을에 떨어지지 않은 낙엽을 밀어버리죠. 충분히 뭐냐면은 바로 새싹이 나오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구근이요, 한겨울, 즉 1월 20일 같이 싸늘한 거죠. 힘이 없죠. 이 10년 동안이 뭐냐면은 일종의 이렇게 동면 기간과 같다. 그리고 새싹이 안에서 만들어지는 기간과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가서 이제 비로소 싹이 나오면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중에 해당되는 운세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그냥 죽어 지내요. 이 기간 중에 있는 일을 설명을 하면요, 이게 일종의 새롭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보통 몸도 아파요. 특히 한 인생을 한 5, 60년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이 기간에 해당되면요, 반드시 몸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이에 금전적인 손실도 꽤 생기고요. 새롭게 돈벌이는 잘 안 되는데 억지로 했다가 뭐 진짜 홀라당 다 털어먹기도 하고요. 이 기간 중에 하여튼 좀 뭘 해보려고 좀 의욕을 내면 의욕이 없는데 의욕을 낸 거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실패해서 금전적으로도 뭐 이렇게 실패한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런 기간 중에 몸도 아프고요. 하여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뭐냐, 이 대안부터 춘봉까지 여기가 진정한 의미에서는 바닥입니다. 확률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잖아요. 그러면 6분의 1은, 그러면 약 6 나누면 850만 명, 850만 명 정도는 지금 이 일은 운세에 있겠죠.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대단한 활약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쯤에는 이렇게 좀
뭐 얌전히 지내거나 요즘 그 친구 어디 갔어? 뭐 이런 말 듣게 되고요. 또 연예인들 중에도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 그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뭐해? 언제부터 안 나와? 그런 분들이 주로 이런 때죠. 여기에. 그래서 이때는 침잠에 있는 때다. 침잠. 즉 가라앉아 있는 때죠. 물 밑에서, 저 땅 속에서. 그러면서 이때 가서 새싹을 내기 위해서 나름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일이 풀리지가 않고 어려우니까 우린 그걸 갖다가 이제 나는 희망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3월 20일경 되면 개나리가 피고 새싹이 나오면서 좀 있으면 벚꽃이 피죠. 또 어느덧 또 봄이 와서 이렇게 늦봄이 와서 또 화려한 또 꽃들이 만개하잖아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생기, 즉 대안부터 춘분이다. 이 사이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바닥입니다. 그래서 입춘 바닥이라고 제가 흔히 설명을 하지만 대안부터 춘분까지는 바닥, 뭐 죽어 지내는 때다. 그런 때니까 혹시 내가 아니면 또 전에 그런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가 내가 참 이렇게 생기의 때였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아니면 또 앞으로 그런 시절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6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오는 생기의 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